교실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에셀라 교수님은 안경테를 살짝 밀어올리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첫 수업에 실습을 빼먹으면 모두 실망할 거예요. 그쵸? 관역총으로 하는 속도 테스트에서 1등을 한 사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은 환호성으로 터져나왔고 학생들은 기대로 가득 찬 얼굴로 주먹을 높이 들어올렸다. 그 뜨거운 응원 속에서 에셀라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4학년 에이미 카르미스 학생을 초대하겠습니다. 학생 대표의 시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이미 옆에 앉아있던 주황색 머리 친구는 감탄하며 소리쳤다. 너 정말 멋있다. 우리 반에서 네가 최고잖아. 이번에도 에이미가 공연의 스타네. 남자애들 다 너 보면 반할걸. 그치? 에이미? 친구의 흥분은 에이미의 이상한 표정을 알아차리자마자 싹 사라졌다. 갑자기 에이미에게서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흘러나와 그녀를 끔찍한 침묵으로 감쌌다. 그녀의 푸른 눈은 크게 뜨여 극도의 공포가 새겨져 있었고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차가운 땀이 이마에 솟아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울부짖었다. 제발 지금은 주목받고 싶지 않아. 넓은 강당 공간 한가운데 순수한 청록색 마법 기류가 십자 형태로 응축되었으니 이른바 표적 형태였다. 이 형태는 원거리 공격에 이점이 있지만 빠르게 움직이거나 수가 많은 표적에는 취약했다. 그러나 고도의 집중력과 정신 영역을 고속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마법사가 다루면 그 약점은 완전히 사라졌다. 시험장 안에서는 수많은 불타는 화염구가 에이미 카르미스에게 맹렬히 돌진했다. 그녀는 마법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붉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굳건히 서 있었다. 청록색 에너지 흐름이 그녀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완벽한 방패를 형성했다. 십자 방패에 부딪힌 화염구는 번번이 튕겨나가거나 눈부신 성광 속에서 사라졌고 그녀 주변은 모든 원거리 공격의 불침의 요새가 되었다. 관중석에 앉은 학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 학생이 경외심을 담아 외쳤다. 역시 에이미 선배는 다르네요. 정말 최고예요. 다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에게 설명했다. 보통 속사시험 참가자들은 4가지 형태를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에이미 선배는 표적 형태 하나만으로도 항상 선두를 유지했어. 그 말을 들은 다른 학생은 그저 부러워하며 중얼거렸다. 나도 언젠가 저런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시로는 푸른 눈에 고도의 집중력을 담아 조용히 관찰했다. 그는 에이미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아마추어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정말 인상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는 동안 정신 영역을 회전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있어. 그녀는 정말 한 번에 모든 것을 명중시키고 있는 거야. 시론의 분석적인 시선 아래 에이미의 정신 영역은 감히 침범하려는 모든 화염구를 부수는 청록색 회오리 바람 같았다. 힘과 절대적인 제어력을 보여주는 이 장면에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마법의 굉음 속 에이미 카미스의 유연한 그림자가 타오르는 에너지 흐름 사이를 오갔다. 시로네는 군중 속에 서서 말없이 관찰하며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럼에도 그녀의 표정은 아직 많은 힘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형언할 수 없는 우아함을 풍기고 있어. 정말 대단하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감탄의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한 남학생이 몽롱하게 중얼거렸다. 저런 선배랑 사귈 수 있다면 내 학원 생활은 분명 달라질 텐데. 옆에 있던 여학생이 즉시 그의 환상을 깨뜨렸다. 꿈깨. 그녀는 어떤 남자에게도 관심 없어. 그들의 가문이 어떻든 상관없이. 시로네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다. 이제야 남학생들이 왜 그녀에게 열광하는지 알겠다. 최고 등급의 귀족일 뿐만 아니라 그녀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인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그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다.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맴돌았다. 그런 사람이 어째서 그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거지? 에이미의 마지막 공격이 사라지자 공간은 다시 고요해졌다. 훈련장 전체에 기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속도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9등급 달성, 시간 20초. 박수와 와 하는 경탄의 소리가 즉시 울려 퍼졌다. 에이미는 마법진 안에 잠자코 서 있었고 붉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랑였다. 그녀는 무관심하게 뺨에 먼지를 털어내더니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미소와 함께 군중 쪽으로 살짝 시선을 돌렸다. 갑자기 그 시선이 멈추더니 시로네에게 고정되었다. 응? 에이미가 멈칫하며 놀란 눈을 크게 떴다. 시로네 역시 깜짝 놀라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그는 자신이 에이미에게 주목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상한 침묵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뭐야? 에이미 선배, 설마 방금 신입생을 쳐다본 거야? 둘이 아는 사이인가? 그럴 리 없어. 쟤 어제 입학했잖아.
에이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아, 젠장, 왜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본 거야. 하지만 너무 역겨워서 안 그럴 수가 없었다고. 그녀는 당혹감을 억누르려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이걸로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의심 가죽한 수근거림 속에서 시로네는 더 이상 놀란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진지해졌고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워졌다. 이제 확실해졌다. 시론의 마음에 가벼운 진동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푸른 눈동자를 살짝 흔들며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 에이미의 내면에서는 내면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만약 그가 내 과거를 떠벌리고 다닌다면 모든 것이 정말 귀찮아질 거야. 내 생각대로 아마 그의 입을 막아야 할지도 몰라. 차가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빠르게 자신을 진정시키며 솟아나는 혼란을 억누르려 애썼다. 아니, 진정해야 해. 나는 이 학원의 최고 학생이자 수석 졸업생이야. 설령 그가 실수로 몇 가지를 말하더라도 어떤 학생이 그를 믿을까? 내가 경솔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할 수도 있어. 바로 그때 한 하구가 걱정스러운 듯 몸을 기울여 물었다. 에이미, 심상 영역에서 무슨 일이야? 얼굴이 빨개졌잖아. 깜짝 놀란 에이미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더듬거렸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발표가 끝난 후 학생들은 대리석 바닥에 거대한 마법진이 새겨진 넓은 대강당에서 훈련 시간을 시작하기 위해 반별로 나뉘었다. 에델라 로미 교수가 7반 학생들을 모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7반 학생 여러분, 우리는 방어 자세 훈련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마법사들은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적어도 이 방어 자세를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시로는 눈을 감고 완전히 내면 세계에 잠겼다. 핵심은 의식을 조이고 응축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는 정신 영역을 단단한 구조로 압축한 다음 무너지지 않도록 틀을 세우는 자신을 상상했다. 문득 성공의 느낌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응? 아무래도 성공한 것 같아. 그는 눈을 뜨고 약간 어리둥절했다. 뭐? 시각화할 수 없으니 확신할 수도 없군. 시로는 한숨을 쉬며 강당을 걸어갔다. 심상 영역에서 내 정신 영역을 볼 수 있다면 더 쉬울 텐데. 잠시 망설인 후 그는 교수에게 다가가기로 결정했다. 선생님, 심상 영역을 사용해봐도 될까요? 에델라는 놀라서 뒤돌아섰고 그녀의 안경 뒤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응? 심상 영역이라고? 순서상 선배들이 먼저 사용하게 될 텐데. 하지만 시로는 흔들림 없이 단호한 눈빛을 빛냈다. 마법을 배울 때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에텔라 교수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망설이는 학생들 사이에 침묵을 깼다. 기술 향상을 위한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군. 혹시 1학년 학생의 시연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주눅들게 한 건가? 먼저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갑자기 한 용감한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오, 신입생이야. 정말 용감하네. 정말 귀여워. 한 친구가 환호하며 에이미의 팔을 살짝 쳤다. 에이미, 저것 봐. 신입생이 이미지 영역으로 들어갔어. 에이미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시다가 너무 놀라 모두 뿜어냈다. 그녀의 푸른 눈은 커졌고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7등급짜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함께 있던 친구는 에이미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며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에이미,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해? 한동안 이랬잖아. 그녀는 친구의 과도한 반응에 살짝 겁을 먹기 시작하며 속삭였다. 한편 넓고 엄숙한 대강당 한가운데에서는 거대한 마법진이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고 고대의 문자들이 보이지 않는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웅장한 홀의 광활한 공간 속에서 시로네는 침착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으로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 푸른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고 복잡한 마법 고대 문자들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서서히 나타나 빛을 발했다. 위쪽의 마법 알림판에는 여전히 이미지존 다이아미터 0m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점차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격렬한 에너지가 폭발했다. 눈부신 푸른 빛이 시로네를 감싸자 그의 금발이 살짝 흩날렸다. 그의 푸른 눈은 강력한 빛을 발했고 시선은 날카롭고 확고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만족감과 힘이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만났군, 나의 영혼의 영역이여. 시론의 위치에서 밝은 청록색 에너지 흐름이 폭발하며 순식간에 증폭되어 강당의 넓은 공간을 뒤덮었다. 압도적인 순수 마법의 빛에 모든 수련생들은 숨을 헐떡였다.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수련생들은 놀란 눈을 크게 뜨고 할 말을 잃었다. 한 명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크기는 도대체 뭐야? 마법 스크린에서는 숫자가 계속해서 춤을 췄다. 형상 영역, 직경 13m.
시로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에너지돔을 올려다보았고 얼굴에는 잠시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입학시험 때 내 정신 영역의 크기를 말해줬던가? 아니, 그들은 심지어 그걸 측정하지도 못했어. 대체 얼마나 더 커질 작정이지? 에너지가 여전히 통제 불능으로 팽창하고 있음을 느끼며 시로는 두 손을 들어 올리고 마음속으로 다급하게 외쳤다. 멈춰! 마법 스크린은 새로운 숫자로 업데이트되었다. 형상 영역 직경 20m. 5학년 수련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눈앞의 비범한 광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쟤 정말 7학년이야? 7학년 수련생의 평균은 겨우 7m 아니야? 제가 일부러 부풀린 건 아니겠지. 만약 그렇다면 밀도가 기포처럼 보일 정도로 줄어들 텐데. 웅성거림 속에서 시로는 헐떡이며 마침내 형상 영역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는 서둘러 땀방울을 닦으며 약간 민망해했다. 겨우 멈췄어. 다행이다. 이러다간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제 방어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응? 왜 지금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지? 시론의 푸른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에너지 영역이 그의 의지대로 안정되지 않았다. 프레임, 구축되지 않고 무너지고 있어. 청록색 에너지 흐름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빛의 파편으로 흩어졌다. 시로는 공간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서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연습할 때는 다 괜찮았는데? 사반의 넓은 훈련장에서는 수련생들이 웅성거리며 속삭였다. 그들 사이에서 에이미 카르미스가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중앙을 응시했다. 신비로운 푸른 오라 속에서 홀로 서 있던 시로는 자신의 집중력이 이상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설마 이 시각 효과에 겁먹은 건가? 아니, 내 집중력은 그런 것에 흔들릴 리 없어. 소용돌이치는 에너지 속에서 그의 푸른 눈이 가늘어지며 상황을 분석하려 했었다. 영역 바깥과 안쪽의 차이는 대체 뭐지? 정신이 고요해지는 순간 물결이 퍼지듯 하나의 이미지가 섬광처럼 떠올랐다. 그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번뜩였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알겠어. 시로는 문득 자신의 착각을 깨달았다. 에셀라 교수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시연했기에 착각했던 것이다. 그는 교수님의 강의를 떠올렸다. 우리가 영혼 영역을 변경하면 집중력을 소모합니다. 이는 영혼 영역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집중력을 소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시론의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 것이다. 만약 문제가 나의 영혼 영역을 실제 크기보다 축소하는 데 있다면 그 깨달음은 그의 눈에 결의의 불꽃을 지폈다. 시론이 외쳤다. 그렇다면 나는 그저 원래 크기로 되돌리면 되는 거야. 즉시 시론의 위치에서 거대한 푸른 에너지가 폭발했고 그 기세는 이전보다 몇 배나 격렬하고 압도적이었다. 방출된 힘은 방 전체를 흔들었다. 수련생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고 한 명이 당황하여 더듬거렸다. 이게 뭐야? 더 커졌잖아. 마법 폭풍의 진원지 한가운데 시로는 금발머리가 휘날리며 확고히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억누를 수 없는 권능으로 빛났다. 강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멈춰섰다. 시론의 위치에서 거대한 청록색 에너지 흐름이 맹렬하게 폭발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바닥이 흔들리고 푸른 마법의 광선이 타닥거리며 터져나와 광대한 정신 영역을 형성했고 이는 에이미가 방금 만들었던 21m 영역을 완전히 압도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어 입을 벌리고 놀라워했다. 화면에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표시되었다. 환영 영역, 지름 41m. 맙소사, 너무 커! 한 학생이 소리쳤다. 저 녀석, 대체 정신 영역이 얼마나 넓은 거야? 다른 한 명이 극도의 불신을 담아 외쳤다. 마법 폭풍의 중심에서 시로는 두 팔을 벌렸고 푸른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그는 크게 외쳤다.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동시에 접어버리겠어. 즉시 거대한 에너지 평면은 수축하기 시작했고 그 가장자리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재정렬되는 빛의 종이처럼 접혔다. 에너지 선들은 서로 엮여 완벽한 기하학적 평면을 형성했고 이는 정교한 다면체로 수렴했다. 침묵이 강당 전체를 감쌌고 모든 학생들은 웅장한 광경에 얼어붙었다. 와, 작은 탄성이 정적을 깼다. 저 신입생 정말 첫날부터 4대 형상 중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어. 자신의 마법 구조물 안에 서서 시로는 자신을 애워싼 투명한 빛의 벽들을 놀라워하며 바라보았다. 그는 반짝이는 표면에 손을 살짝 대고 속으로 생각했다. 마치 보석 안에 있는 것 같아. 관중석 한 구석에서 에텔라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조용히 말했다. 수렴형이 방어 형태에 특화되어 있어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첫날부터 성공한 것은 여전히 매우 인상적이야. 에이미 옆에 서 있던 친구는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 감탄하며 말했다.
입학시험 때도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다고 들었어. 분명 모든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았을 거야. 에이미, 넌 어떻게 생각해? 에이미 카르미스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붉은 머리카락이 복잡한 얼굴 표정을 가리고 있었다. 조금 전에 만족스러운 미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거운 침묵이 채웠을 뿐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에이미의 건조하고 억지스러운 하하 웃음소리가 고풍스러운 복도 한가운데서 갑자기 울려 퍼지자 옆에 서 있던 여학생은 놀라서 걱정스러운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카미스 가문의 아가씨인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잠깐 광기가 스쳐 지나갔고 푸른 눈은 기이한 미소를 띠며 크게 뜨였다.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에이미는 이를 갈며 속으로 생각했다. 수치심에 대한 기억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건방진 녀석이 바로 내 치욕의 근원이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실온의 아리안이 학생들 무리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차갑게 분석했다.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걸 보면 분명히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머지않아 그는 계급 간의 격차를 없앨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영향력은 날마다 더 커질 뿐이야. 이 깨달음은 에이미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고 아까의 광기는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대체되었다. 그녀가 단호한 결론에 도달하자 한 줄기 땀방울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다. 계획을 바꿔야겠어. 은밀하게 그에게 접근해야 해.